그냥 뺏은 거 같았어. 너 다음부터 안경 대여로 가지고 와. 자, 700번 하러 가면 되죠. 네. 700번 빠르게 정리해 봅시다. 넌 약간 똑같으냐? 자, 영화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지금 모든 실수 x에서 함수 fx가 2fx랑 3f의 x분의 1을 자, 이렇게 더했더니 x분의 1을 만족시킨다고 했을 때 자, f2의 값을 찾으시오. 뭐가 나오게요? 얘는 지금 당장 함수값이 전혀 있는 상태 없는 상태? 없는 상태네. 그럼 먼저 우리가 넣어볼 만한 x값을 생각할 건데 자, 함수식이 두 가지 나와 있으니까 적어도 이 둘의 함수식의 값이 같아지는 상태를 조사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럼 먼저 x에 얼마를 넣어보면 되냐면 여기 x랑 여기 x분의 1이 같아지도록 하는 x값이 뭐가 있지? 1이 있지. 그럼 1을 집어넣는다 치면 2f1이다. 3f1을 더해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그럼 f1이 몇 분의 몇이라는 거? 5분의 2라는 건 찾을 수는 있네요. 그쵸? 네. 그럼 f2를 찾으려면 뭐야? 여기에 이제 뭐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여기에 반대로 1을 넣으면 f 몇 분의 몇이 생겨? 2분의 1이 생기네? 그럼 f2를 집어넣으면 x에 1을 넣으면 f2 더하기 2f2 더하기 3f에 몇 분의 몇이? 2분의 1이 자 그대로 2 넣으면서 뭐가 되는데? 1 되는 건데 그럼 반대로 이 두 수 사이의 관계가 무슨 수의 관계가 있습니까? 역수의 관계가 있으니까 f에 몇 분의 몇도 넣어볼까? 그치 2분의 1도 넣어서 한번 확인해보자. 그럼 2f의 2분의 1 더하기 3f의 얼마가? 2가 자 2분의 1 들어가면 역수 곱하는 거니까 얼마? 4가 되겠네. 그럼 이 두식 무슨 립하고 싶다? 연립하고 싶다는 생각이지. 그럼 연립하면 그냥 답이 됩니다. 됐어요? 네. 컷? 자 그럼 밑에 있는 2번도 위에 있는 거 구조랑 서로 어떤 상태 거의? 똑같은 상태니까 x에 무엇을 넣을지 잘 정리해서 계산을 해보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터프로 가죠. 자 터프는 네 문제 다 하면 되죠. 703번부터 자 703을 보니까 1, 2, 3, 4, 5, 6이라는 정의역이 있고 자 f라는 함수는 x에서 x로의 함수가 되는 건데 자 물어보는 게 가족권에서 보니까 x1과 x2가 지금 모조리 원래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냥 표현할게요. 모조리 x의 원소라면 그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x1과 x2가 이와 같이 1과 4 사이에 있는 크기가 정해진 정의역들에 대해서는 fx1이 fx2보다는 어때야 된다? 크다. 자 그럼 여기에 지금 x1과 x2가 될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어디까지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3까지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 1이면 여기 2가 됐을 때 그때 f1은 f2보다 어때야 된다? 크다. 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2 들어가고 여기 다시 얼마 들어가면서? 3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다. 그치? 그럼 2, 3 들어가면 f2는 또다시 누구보다 커야 되고 f3보다 커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꼬리 물기 형태로 삼각문법을 만들면 3, 4를 집어넣었을 때 f3은 또다시 f 누구보다 커야 되니까 4보다 커야 되니까 자 결론적으로 1, 2, 3, 4라는 네 가지의 정의역에 대해서는 그 함수값의 크기가 누가 가장 큰 상태로? f1이 가장 큰 상태로. 그래서 자 가족권을 정리해보면 결국 f1이랑 f2랑 f3이랑 f4는 자 크기가 정해진 함수의 형태를 따지는 것이므로 자 무엇을 통해서 함수의 개수를 세겠다? 조합을 통해서 함수의 개수를 세겠다라는 얘기야. 4까지는. 그럼 이제 누구랑 누가 남았지? 5, 6이 남았는데 그대로 나조건을 봅시다. 나조건을 보니까 함수 f는 몇 대 몇 대응이다? 1대1 대응이다. 뭐야? 그러면 1대1 대응이면 자 1, 2, 3, 4, 5, 6인 상황에서 1, 2, 3, 4, 5, 6인 상황에서 자 여기 있는 이 4개의 정의역들에 대해서는 이 6개의 지금 공력의 원소 중에서 4개를 뭐만 해주면 되니까? 골라만 주면 되니까 몇시 몇이 될 거고 6시 4가 될 거고 이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원소를 만약에 1, 3, 4, 5로 선정을 했다면 크기는 역순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1은 반드시 어디로 가고 5로 가고 2는 어디로 갔고 4로 갔고 3은 3으로 갔고 4는 어디로 갔고 1로 간 상태다. 그치? 자 근데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5와 6이라는 원소는 반드시 누구와 누구 중에서 선정을 해야 될까? 2와 6 중에서 선정을 해야 되고 그럼 얘는 자리 바꾸기만 할 수 있으므로 얘가 대응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팩토리얼이다? 2팩토리얼이다. 이렇게.
그럼 육시상항 이펙이랑 무슨 셈만 하면 될까? 곱셈만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육시상항 몇이기 때문에 62가 되기 때문에 자 15 곱하기 2 해서 몇 가지로 완성될 수 있다? 자 30가지로 완성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네. 1대 1이 아니다예요. 어? 뭐라고? 아니다 맞아. 아? 그럼 1대1 대응의 개수가 30개가 됐습니다. 그치? 그럼 전체에서 1대1 대응이 아닌 걸 뭐 하면 될까요? 빼면 되겠죠. 그치? 그럼 여기는 30개를 제외합시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 여기는 6C는 그대로 뭐 될 거고 유지가 될 거고 여기는 5, 6이 가질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씩 가는 거니까 6가지씩 가는 거니까 6 곱하기 6에서 자 몇씩 몇 가지가 되고 36가지에 15를 곱한 값이 되는 거고 여기서 지금 빼자는 얘기죠. 그치? 15 곱하기 얼마를? 2를. 자 그럼 정답은 15 곱하기 몇씩 몇 되겠다? 34로 자 산수만 하면 되겠네. 컷!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합시다. 큰일 날 뻔. 알고 생 거야. 는 무슨 1대1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자 꼼꼼하게 봐야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706번이 아니라 704번으로 갑시다. 혹시 나 녹화 버튼 눌렀니? 눌러져 있어. 오 다행이야. 내가 몇 번을 안 눌러가지고. 예. 자 704번에 자 1, 2번 중에서 비슷하네요. 몇 번을 볼까요? 다예요. 1번을 자, 그리고 터프니까 일단 같이 그러면 한번 다 봐야 되는지 의미를 다시 봅시다. A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총 5개의 원소가 있는 상태고 자, 뭐 가주권은 A에서 A로의 함수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 F가 자, 나주권을 보니까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의 X와 똑같아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아, 우리 나중에 함수의 특징 표현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합성함수 끝나고 할게요. 역함수하면서. 자, 지금 이 표현 일단 정리를 할 건데 모든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대요. 그럼 여기에 지금 넣을 수 있는 x 값은 마이너스 2부터 얼마까지? 2까지 넣어볼 수 있다. 그쵸? 그럼 x에 마이너스 2를 넣는다 치면 f2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랑 똑같다. 2 된 거야. 그럼 이 말은 뭘까? f2를 정하면 f 마이너스 2랑은 함수값을 뭐가 달라야 되니까? 9호가 달라야 되니까 네가 만약에 1로 간다 치면 얘는 반드시 무슨 1로 가야 된다? 마이너스 1로 자동으로 선택된다는 얘기지. 이해했니? 그럼 f1을 정함으로써 f 마이너스 2가 정해지니까 이 둘은 짝으로서 함께 선택된다라고 봐도 되는 거겠네. 알아보겠어? 자, 짝을 짓자는 얘기고 그럼 x에 이제 무슨 1로 넣어요? 마이너스 1로 넣으면 f의 1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나 1이니까 자, 정의역에서 누구랑 누가 짝이 된다? 1과 마이너스 1은 짝이 된다는 얘기야. 자, 이제 0을 넣어볼까? x에 0 집어넣으면 f0가 마이너스 f0가 뭐야? 니는 정의역이 똑같은 모양이니까 얘는 f0가 얼마라고 결정해준 상황이고 0이라고 결정을 해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x에 1 넣는 게 큰 의미가 있는지 봅시다. x에 1 집어넣으면 f의 마이너스 1이랑 f의 마이너스의 f1이랑 서로 어떻다? 같다. 이 조건식은 x에 뭐 넣는 거랑 똑같은 상태? 마이너스 1 넣은 거랑 서로 같은 조건이 되겠지. 부호의 위치만 바뀌었으니까. 알아보겠니? 그럼 1 넣었을 때 똑같으니까 2는 넣어볼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만 세트해가지고 이제 함수의 변결가치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함수 F는 그 어떤 뭐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의 조건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에서 자, 아래쪽 조건에 의해서 0은 반드시 어디로 대응이 끝났고 0으로 대응이 끝난 상태고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을 정할 때는 누구도 자동으로 결정될 거니까 2도 자동 결정으로 될 거니까 F-2가 선정할 수 있는 원소가 몇 종류가 되는 거지? 5종류. 그럼 B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0, 1, 2 갈 수 있고 자 그럼 얘가 이렇게 정해지면 F2는 자동으로 얼마로 정해진다? 2 이렇게 세트로 그치 여기는 그치 1, 0, 마이너스 2 이렇게 자동으로 정해진다는 거지. 알아보겠니? 그럼 이 둘을 한 번에 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는 거고 5가지가 되는 거 됐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F 무슨 1을 정해야 돼 또? 마이너스 1을 정할 건데 F 마이너스 1이 정해지면 누구도 자동으로 결정될 거니까 F1도 결정될 거니까 여기서 이제 수형도를 따져본다 치면 자, 한마디로 네가 마이너스 2가 자 이렇게 마이너스 2로 갔을 때 F2는 2로 간다고 결정이 된 거야. 그럼 F 마이너스 1이 갈 수 있는 곳은 자 몇 군데가 될까?
여전히 다시 몇 군데로? 5군데가 되겠지. 왜? 1대1 함수다, 1대1 대응이다 이런 표현이 전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니까. 그럼 네가 갈 수 있는 건 또 몇 군데로 뻗어나갈 거라서 5군데로 y, y1, 0, 1 이렇게 뻗어나갈 거고 그때마다마다 f1은 뭐뭐뭐뭐로 결정될 거니까 1, 0, 그치 2, 0, 마이로 결정될 거니까 이것도 어차피 세트로 가는 거라서 자 가지는 경우의 수는 5가지에 대해서 몇 가지씩 가지고 5가지씩 가지고 5, 5 해서 몇 가지 생긴다? 25가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알아보겠니? 자 여기까지 정리되면 되고 그럼 밑에 있는 2번이랑 1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가 될까요? 1대1 대응. 그치 가족권에서 보니까 얘는 무슨 대응이니까 1대1 대응이 되는 거니까 그럼 잠깐만 여기에 추가만 하면 되는 거네? 여기에다가 다 해가지고 무슨 대응을 만들면? 1대1 대응을 만들면 이게 이제 꼭 몇 번 문제가 된다? 2번 문제가 된다. 됐나요? 네. 자 1대1 대응으로 그대로 가봅시다. 자 근데 F0은 0으로 결정이 되는 건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다. 그치? 그럼 F-2가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가 되는 걸까? 누구를 제외하고 가야 돼요? 0을 제외하고 y랑 y1이랑 1이랑 2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때마다 F2는 2, 1, y1, 2 정해질 거니까 얘는 몇 가지 경우로 세트가 잡아지고 네 가지 경우로 세트가 잡아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자 네가 -2가 -1을 선택한 순간 네가 2를 선택했기 때문에 현재 -1이 고를 수 있는 세트는 2가지. 그쵸 2가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 거지. 왜냐면 3개의 원소가 배제가 된 거니까. 그럼 -1이 갈 수 있는 곳은 마일이나 어디만 갈 수 있어? 1만 갈 수 있고 그때마다 된 F1은 1이랑 -1이 될 수 있으니까 자 2가지의 세트를 가지므로 자 경우의 수는 4와 2를 합해서 몇 가지가 된다? 8가지가 된다. 이렇게까지 끝! 자 이것도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의 함수대수 세는 문제니까 자 잘 알아두시고 넘어가서 706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식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니? 치워됐나요? 네. 네. 이게 뭐고?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자, 706번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x 더하기 1이 fx-3분의 fx-5가 되는 거고 자, f0가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수열이라는 걸 배우고 나면 좀 더 편하게 관찰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기 전에 쌤이 만약에 여기는 이 관계식이 그냥 단순하게 fx 더하기 1은 fx에다가 3을 더한 함수입니다. 이렇게 주어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 그럼 이 두 정역의 현재 차이는 얼마만큼이 나고 있습니까? 1만큼이 나고 있으니까 나한테 f0를 준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 0을 넣어서 함수값을 하나 결과치를 볼 수 있는데 여기에 0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얼마에서의 함수값이 정해지고 1에서의 함수값이 정해진다. 그치? 즉 F0로부터 누구를 결정할 수 있다? F1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F1은 이제 무슨 값이 되지? 마이너스를 넣으면 2라는 값이 되지. 맞아요? 그럼 이제 F1을 찾아낸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0으로부터 1을 찾아냈으니까 1로부터는 뭘 찾아낼 수 있을까? 2를 찾아낼 수 있겠지. 그치? 그럼 2를 찾아내면 2로부터 다시 뭘 찾아낼 수 있고 3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다다다닥 한다 치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여기 있는 함수값을 계산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생각이 될 거야. 그럼 이것도 지금 이 관계식이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 어쨌든 좌변에는 누구 x가 주로 등장하고 있고 fx가 등장하는 fx에 대한 식이고 좌변은 누구에 대한 식으로 표현돼 있어? fx 플러스 1에 대한 식이다. 그치?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함수값을 그 한 칸 이전의 함수값을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아보겠니? 즉 여기에 x에 0을 집어넣는 순간 우리는 누구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f1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 얘기인 거지. 그럼 f1을 알게 되면 x에 1을 넣으면서 f1을 통해서 f 누구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고 2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고 그럼 다시 계속해서 이제 연쇄적으로 이러한 반응들이 일어나면 F3은 F2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쭉쭉쭉쭉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몇 번째까지 찾아나가라고 하고 있어? 2025. 그럼 적어도 우리는 2025번에 계산을 하면 되겠네.
그렇게 직접 계산시켰을 리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얘는 당연히 그럼 무슨 성 찾는 문제일까? 저기 있어. 규칙성이랑 그렇지. 그 규칙 안에서 분명히 뭐가 있을 거다? 주기를 찾는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괜찮아? 네. 해볼까? 그러면 x에 0 넣으면 f1이라는 것은 f0이 마이너스 1이니까 무슨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6이 되는 거. 몇 분의 몇이 되고요? 2분의 3이 되고요. 그럼 f2는 여기 이제 f1이 들어갈 거니까 2분에서 3 빼면 2분의 3에서 3 빼면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5 빼면 마이너스 2분의 그렇지 7. 자, 2 마마 약분될 거면 몇 분의 7? 3분의 7. 지금 뭐 규칙은 안 보인다 그쵸? 계속 합니다. 그럼 다시 3분의 7 넣어서 3 빼면 내가 3분의 9가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그치? 3분의 7에서 3분의 15 빠질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8. 그럼 얘는 다시 얼마가 되는 거고? 4가 되는 거고. 아직도 규칙은 안 생겼습니다. 한 칸 더 넣어보죠. 그럼 F4라는 값은 자 4지 넣으면 4 빼기 3에서 1 4 빼기 5에서 마이너스 얘는 그럼 무슨 애? 마이너스 비슷하게 생겼네? 똑같네? 그럼 0일 때 마이너스 1, 4일 때 다시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올 거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네. 그럼 이거는 이후에 이제 5번째는 첫 번째랑 같고 6번째는 두 번째랑 같고 7번째는 세 번째랑 같고 8번째는 네 번째랑 같으니까 몇 칸 갈 때마다 주기가 생긴다? 그치. 그래서 주기가 현재 4인 함수값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럼 여기는 이 큰 숫자들을 뭐로 나눈 나머지가 중요해질까? 4로 나눈 나머지가 중요해지고 그럼 얘를 4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이 되는 거니까 그치. 얘가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F 누구랑 똑같다? 1이랑 똑같다라고 할 수 있고 얘는 이것보다 하나 큰 수니까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일 거라서 2일 거라서 얘는 F 얼마나 같다? 2랑 같다. 이렇게 해서 자 F1과 F2를 두 개를 넣어서 계산을 하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알아보겠어? 이렇게 얘는 구조를 좀 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 자 마지막 몇 번이지? 708개요. 8번. 집에 가야겠네? 그래도 합성함도 조금만 문제 유형만 좀 잡아주고 갑시다. 708번을 보니까 이거는 휴부 시험에 한번 나왔던 적 있는 기출 문제예요. 물론 조건을 살짝 변형해서 냈습니다. 야. 자, 얘가 지금 함수 gx의 그래프가 되는 건데 gx의 뭐 그래프가 점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정역은 누구누구만 되는 거고 1, 2, 3, 4는 되는 거고 그에 대응되는 함수값들이 그대로 주어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이 gx를 통해서 지금 함수 y는 fx에 대해서 첫 번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f가 4라는 값이 2라고 되어 있고 물론 f도 x에서 x로야 함수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g도 x에서 x로야 함수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 자, 그리고 h도 네. 가관이라 함수값이 3이라고? 그러네. 눈이 없어요. 눈을 뺏겼어요. 자, 그럼 이제 F4가 2인 거 알아져 있고, 자, 전부 다 어쨌든 X에서 X를 대응한 함수인데, 문제는 HX를 어떻게 정의를 해놨냐면,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의 함수값을 누구 걸로 대체하라는 얘기냐면 fx 걸로. 그렇죠. 이 조건은 이제 우리가 좀 많이 보던 거죠. 반면에 gx가 fx보다 큰 값이라면 자 누구로 대체하라고 했냐면 gx로 대체를 하라는 얘기야. 그럼 둘 중에 크게 비교를 했을 때 누구 값을 뽑아내라는 거? 큰 값을 뽑아내라는 얘기인 거다. 그치? 큰 값을 뽑아내라. 자, 그럼 지금 보자. 여기에 쌤이 지금 fx를 자 겹쳐서 그리게 될 건데 fx를 노란색으로 그린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f4는 지금 현재 얼마기 때문에? 2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럼 f의 그래프가 찍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때 이 둘 중에 비교했을 때 큰 건 누가가 되는 겁니까? g가 되는 거니까 그럼 h의 모양에서 4의 정의역에서 함수값은 g가 가지는 함수값으로 가지니까 자 h의 대입 결과를 우리가 1, 2, 3, 4에 대해서 한번 그려본다 치면 4에서는 너무나도 명확해요. 4에서는 어디로 간다? 3으로 간다. 이렇게 가능해? 자 근데 여기는 이 h가 하하 무슨 대응이다? 1대1 대응이다. 자, 네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할 때, 자, F2랑 H3를 한번 더해보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 H3를 모조리 결정을 하라는 얘기죠.
자, F는 1대1 대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이 있나? 없죠? 그럼 F는 자유롭게 뭐 해도 된다? 선택해도 된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나는 어차피 큰 값을 뽑아낼 거고 여기는 이 3이라는 값이 현재 함수가 가질 수 있는 함수값 중에 최 무슨 값이 돼요? 네. 최대값이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럼 여기는 정역 3에서는 F가 어떠한 함수값을 가지더라도 H는 큰 함수값을 가져야 되니까 누구를 함수값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 3을 함수값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잠깐만, 그럼 1대1 대응이 안 되잖아. 정의역이 4까지 있으니까. 응? 잠깐만. F3까지 같이 결정돼. 응, F3까지가 3이 지켜있고. G가 G3, 2, 3이니까. 멍청이네? 아, 그러네. 미안, 쌤 X를 안 적고 갔네. X는 얼마가 있어요? 1, 2, 3, 1, 2, 3, 4가 있어요. 에이. 그럼 얘는 F가 가질 수 있는 치역은 얘는 최대값이 아니죠. 잘못 설명했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의 최대값은 얼마까지가 있는 거고 4까지가 있는 거고, 그치? 그럼 여기서 H가 현재 누구를 선정했기 때문에 3을 선정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G가 함수값으로 선정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지점이라는 거지. 그럼 F는 이 G가 가지는 함수값보다 밑에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안 되겠죠. 그럼 반드시 F는 얘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자, 여기 3에서 가지는 함수값은 얼마라고 결정된다? 4라고 결정된다. 자, 그럼 4라고 결정되니까 H3는 어디로 가야 될까 그대로? 4로 대응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지. 자, 헷갈리니까 H의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꿀게요. 이해했니? 네. 됐죠? 그럼 이제 H는 함수값을 1과 2에서 1 또는 누구만 가져야 돼? 2만 가져야 되는 상황으로 설정이 된 거고, 얘가 그럼 1 또는 2를 가져야 되는 동안 H3는 일단 4로 결정이 됐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지금 H1이라는 값이 1로 갈 수 있는지 한번 가정을 해볼까? 이게 가능할까? 왜냐하면 이미 G라는 식이 함수값이 뭘 선택하고 있으니까 2라는 값을 선택하고 있으니까 G 함수값인데 이거보다 더 큰 값이나 아니면 같은 값을 우리가 선정해야 된다. H는 둘 중에 큰 값을 선정하는 거니까, 그치? 그럼 F가 여기 있든 F가 여기 있든 F가 여기에 있어도 G의 함수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고 2가 될 수밖에 없고 H의 함수값은 2가 될 수밖에 없고, F가 여기에 있어도 H의 함수값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2가 될 수밖에 없어. F가 여기 있으면 H의 함수값은 얼마가 돼야 되고 3이 돼야 되고, F가 여기 있으면 H의 함수값은 얼마가 되는데 4가 돼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지금 3, 4는 선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지. 왜? 이미 선택을 했으니까. 그치? 그럼 얘가 지금 1이 되기 위해서는 자, 2라는 함수값을 최대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 H1이 1로 가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H1이라는 것은 어디로 대응될 수밖에 없어요? 2로 대응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F가 갈 수 있는 곳은 여기 중에 몇 군데? 2군데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F1이 가질 수 있는 값은 1 또는 2로 선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2에서 봅시다. 2는 어디로 가야 되기 때문에 1로 가야 돼요. 그치? 2가 1로 가려면 이 값이 그대로 함수값으로 기록이 돼야 돼. 그럼 F가 얘보다 더 위에 있는 함수값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치? 그래서 같은 함수값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반드시 F2가 얼마가 돼야 되는 상태? 1 돼야 되는 상태를 고정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F2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그래서 이 둘에서 답은 얼마다? 5다.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끝! 자, 여기까지 커플을 마무리합시다. 10분, 왜 10분이야? 2시에 맞추지 않아요? 아니야, 늦게 시작했으면 늦게 맞출 거야. 알겠어요. 2시 맞춰줄게요. 자, 합성함수, 교재에서 합성함수 커플 영어합시다. 자, 쌤이랑 저번 시간에 이제 합성함수를 얘기했고, 합성함수는 연쇄적 대응 결과였습니다. 그쵸? 그쵸? 그렇습니다. 이런 거 한번 봅시다. 미쳤지.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제가 이렇게 4개의 원소를 주고 5개의 원소를 주고
정의할 건데 자 이렇게 정의했다고 해보자. 우리가 f를 두 번 합성하는 편의상 f의 제곱처럼 이렇게 그려줄 거고 f를 그러면 세 번 합성하는 거는 f의 세제곱처럼 표현해 주기로 약속을 하겠어. 그럼 f의 n번 합성한 거에 다시 f를 한 번 더 합성하면 f의 뭐가 되는 걸까? n 플러스 그렇지. n 플러스 한 번 합성한 걸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첫 번째 f의 125번의 1의 값을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더하기 f의 자 220에 다시 3이라는 값도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이거 두 개 더해서 자 125번 합성을 직접 하자는 얘기가 맞을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겠죠. 얘도 그러면 무슨 성 찾자? 규칙성. 그렇지. 규칙성 주기를 찾아보자는 얘기가 그렇죠. 네. 자 그럼 1에서 출발하는 원소는 어디로 갈 거고 먼저? 2로 가게 될 거고 자 그럼 2로 간 원소는 다시 어디로 갈 거고? 항상 F를 걷거나 4로 가겠죠. 일단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줍시다. 1이 F를 타면 2로 가고 다시 2가 F를 타면 4로 가고 4는 다시 F를 타면 어디로 간다? 1로 간다. 그럼 주기가 얼마가 되는 거지? 2, 3. 3이 되는 거죠. 몇 번 합성해서? 세 번 합성해서 자기 자신이 다시 튀어나오는 거니까 F를 올 수 있지 않나? F를 세 번 합성한 것의 1은 얼마다? 1이다. F를 그러면 6번 합성한 것의 1도 당연히 뭘 거다? 1일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지수처럼 생긴 게 누구의 배수가 되면? 3의 배수가 되면 자기 자신의 배수로 뽑는다는 얘기죠. 네. 그럼 F에 4번 합성한 거의 1은 그거보다 한 칸 더 간 거니까 2가 될 거고 F에 5번 합성한 거에서 1은 2칸 더 간 거니까 4가 된다. 이런 얘기지. 네.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순환을 만드는 짝이 누구의 원소가 있으니까 1이랑 2랑 4의 원소가 있으니까 아 얘들은 지들끼리 얽혀 있으면서 자, 순환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얘기야. 자 3개가 얽혀 있으니까 주기가 얼마나 생기는 건가? 3인 게 생기는 거야. 됐니? 자 그럼 3과 5는 몇 개가 얽혀 있는? 2개가 얽혀 있는 대상이니까 얘는 주기가 얼마가 되는 걸까? 2가 되겠지. 3, 5, 3, 5, 3, 5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야. 이해한 거? 자 그러면 자 3과 5에 대해서는 F의 짝수번 합성한 3은 당연히 자기 자신 누구로 갈 거고? 3으로 갈 거고 F의 홀수번 합성한 3은 어디로 가게 될까? 5로 간다라고 이렇게 규칙성이 사라지겠다. 그쵸? 자 그럼 125는 누구로 나눠봐야 될까? 3. 왜냐하면 1이라는 게 주기가 얼마짜리인 대상입니까? 3짜리인 대상의 원소니까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가 돼요? 2가 되죠. 그럼 아까 나머지 2인 거 얼마? 4 맞니? 네. 자 그러면 3이라는 원소는 주기가 얼마인 대상입니까? 2인 대상이었다. 그쵸? 그럼 얘는 현재 짝수번이니까 누구를 뽑아낸다? 3을 뽑아낸다. 자 그럼 얘의 첫 번째 정답은 얼마나 된다? 10이 된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지. 이해했니? 네. 그러면 이제 쌤이 너네한테 낼 시험 문제는 어떤 형식으로 출제됐냐면 이건 응고기출입니다. 자, 이 결과치가 예를 들어서 6이 되는 모든 순서상 A,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어. 반대로 물어보는 거지. 그치, 이거를. 시작해볼까요? 아우 학교가 그래도 못하겠네. 속상하다. 그럼 우함수는 비함수 얘기나 할까? 어차피 해야 돼 함수 하면. 우함수 비함수 모르면 고등학교 수학 못합니다. 응? 몰라. 방금 막 만든 거라서. 해봐야 돼. 정답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으면 0개지 뭐. 하나는 확실히 나.
준비했습니다. 허리 아파? 머리 아파? 머리. 허리 아파? 같이 한번 봅시다. 네가 합성이 되든 어쩌든 간에 너는 함수값이잖아. 네. 네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얼마부터 얼마까지로 제한되어 있어요? 1에서 5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얘도 가질 수 있는 값이 1에서 5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더해서 6을 만드는 경우에서는 일단 모조리 적어봐야 되죠. 첫 번째는 앞에 게 1이면 뒤에 게 5가 되는 거. 자, 두 번째는 2, 4, 3, 5, 1, 뭐 뺐는데? 4, 2, 그 다음에 5, 1. 이것도 다 가봐야 되지. 근데 그게 대응 결과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하러 봅시다. 먼저 네가 1이 되고 5가 된다 그러면 어라 지금 F의 1024번의 합성한 정역 원소 A에 대해서 네가 1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잘 보자. 어차피 정역의 원소랑 공역에 있는 원소의 모양이 어떤 상태냐면 똑같은 상태야. 그래서 아까 우리가 너 정역에는 1이라는 원소를 보고 너는 주기가 얼마인 대상이라고 그랬어? 3인 대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정역의 원소는 A라고 돼 있으니까 정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여기 대응된 치역의 원소 또한 여기에 어차피 무슨 역에 있을 거야? 정역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대응 결과에서 1을 만들어내는 대상도 주기가 얼마인 곳에 있다는 게 확인이 돼? 주기가 3인 대상에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는 거지. 이해했니? 그럼 얘는 6으로 나눈 나머지를 확인해야 되고 3으로 나눈 나머지를 확인해야 되고 1024를 3으로 나누게 되면 얼마가 남습니까? 1이 나머지가 남는 거지. 그럼 얘는 그냥 F의 A가 뭐라고 봐도 되는 거야? 응. 얘 어찌? 뭐였지? 这种不一样发展。 봅시다. 그럼 얘는 한 번 합성된 결과니까 FA가 뭐가 되도록 해야 합니까? 1 되도록 해야 되죠. 네. 그럼 A를 넣어서 1의 결과치를 만드는 정역은 누가 되는 겁니까? 4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첫 번째 A는 넣을 수 있다? 4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찾아내자는 얘기야. 된 거야? 예. 그럼 다시 F의 1000번 합성한 B가 누가 돼야 되는 겁니까? 5가 되는 건데 현재 5라는 지금 공역이 가진 곳은 자 얘는 지금 주기가 얼마인 대상에 있습니까? 2인 대상에 있어요. 주기가 2인 대상이면 얘가 지금 무슨 번 합성됐습니까? 짝수번 합성됐으니까 자 F에 지금 자기 자신이 그대로 자기 자신으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지 않을까? 이해한 거야? 네. 그럼 여기는 B 값은 뭐일 수밖에 없다? 5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4,5라는 순서상이 생기죠. 자, 이 거를 얼마랑 얼마일 때? 2랑 4일 때도 해줘야 되겠다. 그치? 이제 조금 빨리 해볼까? 2는 주기가 얼마의 원소입니까? 1. 3. 3인 원소입니다. 그러면 아까 자, 몇 칸 전에 걸 찾아야 돼? 한 칸 전에 걸 찾아야 되지. 맞니? 네. 그럼 얘도 한 칸 전에 걸 찾아야 돼. 어디 갔나? 4가 되려면 한 칸 전에 얼마예요? 2. 2. 1 아니에요. 2? 왜? 네, 2 더하기 3. 2가 만들어주는구나. 미안해. 2의 한 칸 전이면 얼마예요? 1. 1이죠. 그럼 A는 얼마가 되는 거고? 1. 1 되는 거고. 자, 4는 뭐야? 얘가 4가 되면 얘도 다시 주기가 얼마인 대상이야? 3인 대상이야. 그러면 1000을 다시 누구로 나눠봐야 돼? 3으로 나눠봐야 돼. 3으로 나누면 얘는 나머지가 얼마니까? 1. 1이다. 그렇죠? 자, 나머지가 그럼 1이기 때문에 얘는 한 칸 전에 걸 찾자는 얘기가 되지. 자, 그럼 4의 한 칸 전에 거는 얼마입니까? 2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B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찾아도 이제 좀 알아보겠어? 네. 자, 그럼 여기서 몇 콤마 몇이 생성되고 1콤마 2가 생성이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얼마로 가야 돼요? 3? 3으로 가야 된다. 그치? 자, 그럼 F의 1024승의 A가 F의 1000승의 B가 자, 둘 다 3, 3 되는 것도 보다 칩니다. 자, 3이면 주기가 얼마인 대상이니까? 2인 대상이고 얘도 주기가 2인 대상인데 얘는 지금 현재 무슨 수니까? 짝수니까 A는 자기 자신이 돼야 되겠지. 네. 그럼 그대로 A는 얼마고? 3이고 얘도 B도 얼마고? 3. 3이고 3,3도 생기고요. 자, 다시 이게 4고 이게 2인 경우면 자리 바꿔요. 네, 2, 4에서 자리 바꿔요. 이게 근데 3으로 나눈 나머지랑 2로 나눈 나머지를 원래는 꼼꼼하게 다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 그치? 네. 그리고 확인해보자. 쌤이 똑같이 만들어 놓긴 했네. 왜 그랬을까? 자,
원래는 확인해야 된다. 아시겠죠? 무조건 자리 바꾸면 안 되고 얘는 주기가 얼마인 거? 4인 거. 나머지가 얼마니까? 주기가 4인 거 뭐래? 주기가 3인 거. 그럼 나머지가 얼마니까? 3으로 나누면 1이니까 몇 칸 전에 거? 한 칸 전에 거. 4 한 칸 전에 얼마입니까? 2죠. 안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얘도 2짜리는 주기가 얼마인 거고? 3짜리 거고. 얘도 공교롭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2의 한 칸 전에 거라서 자, 얼마가 되는 거고? 1 되는 거고. 그래서 몇 콤마 몇 되고? 2콤마 1도 된다. 자, 마지막이도 이제 뭐 해야 됩니까? 5랑 1 해야 되는 거죠. 5는 주기가 얼마지? 2. 자, 3은 주기가 얼마짜리? 3짜리. 그럼 얘는 몇 칸 전에 거 찾고? 한 칸 전에 거 찾고. 1 한 칸 전에 누가 있지? 4. 그래서 B는 4로 정해지고. 자, 주기가 2니까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된다. 그쵸? A는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그래서 몇 콤마 몇 된다? 5콤마 4 된다. 자, 총 몇 가지의 순서쌍이 모두 생깁니까? 5가지의 순서쌍이 생길 수밖에 없다. 끝! 똥고기 추입니다. 먼저 하시는데 안 되고. 표고는 안 나오겠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그래서 마플 교과서 과제를 어디까지 해주시냐면 역함수학까지 다 할게요. 네. 348쪽까지 푸는데 대신에 거기 중간에 합성함수 그리는 거 있어요. 345쪽, 346쪽. 이 두 페이지는 저희 다음 시간에 수업할 거니까 이 두 페이지 빼고 마플 교과서를 끝을 내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 전에 했던 내용들 복습하는 거야, 그치? 네. 이제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새로운 걸 배우러 갑시다. 네. 일단 한번 그리고 그리는 거 하고 잘 따라오면 역함수까지 진도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시간에 화요일 날 건강하게 다시 만나볼게요. 근데 이것도 마플 다 하면 앞으로 돌아가면 이제 쌤이랑 복습해야지.